제가 ESG 경영의 바른 이해와 메타버스 전환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저는 핵심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ESG와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개념이 틀린 상태에서 틀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린 개념에서 시작해서 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ESG 경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신문 기사, 그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그리고 칼럼, 인터뷰 이런 것들 보면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엉터리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보시면 그 2022 메타버스 ESG 컨퍼런스라고 해놓고 밑에 디지털 트윈 시대의 환경 책임 지배 구조라고 써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ESG를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사회를 책임으로 바꾼 거는 제가 여기 IT조선 관계자들한테 여러 번 제가 쓴 칼럼이나 자료들을 보내갖고 그 틀린 두 개 중에 사회가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배구조는 안 고쳐졌어요. 며칠 전에도 중앙일보가 전면으로 특집 기사를 쓰는데 기자한테 제가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언론의 관행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고 제 말은 안 믿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까지 줬더니 그렇게 고치겠다고 해서 책임 투명 경영을 썼는데 저한테 자기는 그렇게 썼는데 데스크에서 잘려서 다시 투명 경영이 지배 구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문제 제기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ESG 경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인가 했고 지금은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문제 제기를 했고 제가 보통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아니고 환경 책임 투명 경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은 인바이러먼트가 아니고 인바이러먼털입니다. 그리고 환경적 책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준말이고 사회 그러면 사람들이 소사이어티? 사회가 뭐지? 그런데 소사이어티가 아닙니다. 소셜 리스폰서빌티,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G가 거버넌스인데 지배 구조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G 부분의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거버넌스를 써서 지배 구조라고 하면 상장회사, 주식회사에는 해당이 되지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정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 경영이나 윤리 경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언론 중에는 유일하게 매일경제가 환경 책임 투명 경영이라고 맞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경제 기자 출신인데 제 후배들이 잘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이제 IT조선도 좀 맞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을 달리 표현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도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거대한 물결이기 때문에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본으로 하되 이제는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ESG에 대한 강의를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두세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 퀴즈를 내는데 시간상 이걸 풀고 맞추고 할 시간은 없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맞춰보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 몇 가지를 보면 ESG에 대한 엉터리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E와 S와 G 중에 어떤 사람은 E가 제일 중요하다. 환경을 전공하는 분들은 E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전공하신 분들은 S가 중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G가 중요하다. 제각각 얘기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세 가지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ESG는 3대 축이라고 해서 세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세 개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평가 지표를 만들다 보면 점수 배점이나 가중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 S에서 E, E에서 G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것도 틀렸고요. 또 CSR에서 ESV로 바뀌었고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CSV가 ESG로 바뀐 거 절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포럼 가서 누가 발표하는 걸 보고 지적하고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었는데 CS라고 CSV는 그냥 결이 다릅니다. 그냥 그대로 다른 결이고 ESG는 지속 가능성에서 변해서 지속 가능성이 표현이 바뀌어서 ESG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 중에 ESG 담당 인수위원 제가 경력이 공개돼서 보니까 ESG 업무 2년 했어요. 2년 하고 우리나라 ESG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다 칼럼에 썼고요. 저는 ESG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눈 가리고 코끼리 만지식으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ESG에 대한 얘기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물 좀 먹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하여튼 중요한 얘기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ESG는 ESG 투자가 있고 ESG 소비가 있고 ESG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ESG 혁명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ESG를 대부분 틀리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다 맞다고 생각하겠죠. ESG를 아주 작게 ESG 투자 관점에서 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ESG에 대한 설명입니다. 검색하면 다 이렇게 나와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 그래서 제가 두산백과를 비롯한 90% 이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비율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98%, 99%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게 매경 자료가 나오는데 기업 활동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매일경제가 이렇게 그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보세요. ESG 설명할 때 기업의 하는 기업의도 틀렸어요. ESG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직이 그랬고
비재무적 요소라고 하는 것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비재무적 요소는 많지만 비재무적 요소가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 중에 지속 가능성 요소가 환경 책임 투명 경영이 됩니다. 그래서 ESG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ESG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표현이 틀렸다고 오랫동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매일경제가 제 주장하고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립국어원이 ESG 경영을 순화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순화 대상어가 ESG 경영인데 이걸 환경 가운데점 사회 가운데점 투명 띄고 경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거버넌스를 투명 경영이라고 표현한 건 아주 고무적이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사회를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G를 투명 경영이라고 해야 되면 제 말은 안 들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G를 꼭 지배 구조라고 하지 말고 투명 경영으로 고치기 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럼 저걸 보면 환경 경영, 사회 경영, 투명 경영입니다. 근데 사회 경영, 환경 경영 맞고, 근데 사회 경영이라고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으로 고치면 책임 경영 또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투명 경영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표현을 꼭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뭐라고 의미를 설명했냐면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료는 엉터리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외국 자료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걸 따왔는데 보면 거버넌스 해놓고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보면 그 세부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기본적 접근, 두 번째가 매니지먼트 모니터링 시스템, 세 번째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라우 컴플라이언스는 준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준법 경영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근데 그래서 저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거를 지배 구조라고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ESG의 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ESE입니다. ESE는 1972년 로마 클럽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중간에 유엔에서 이걸 MDG라고 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MDG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지금은 SDG라고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7개 SDG 고울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이 막연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SDG고 ESG가 나온 것은 그거를 그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UNPRI라는 기관에서부터 나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ESG가 ESG 경제 그리고 ESG 혁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0년에 지속가능과학회라고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창립 멤버로 학회를 만들었고 2대 회장을 했고 또 지금도 공동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성 그리고 ESG를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뭐 이런 건 넘어가고요. 제가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아까 과기정통부에서 오신 소프트웨어 정책관이 그 메타버스 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전 그거 자세히 봤습니다. 보고 제가 칼럼에서 지적했는데 정부의 인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제 5년 후에 2026년까지
시장 점유율 5위 하겠다는 것, 그 세계 5대 메타버스 강국이 되겠다는 건데 목표는 좋은데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신산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칼럼 제목으로 썼습니다. 메타버스는 신산업이 아니라 신경제라고 했습니다. 그 메타버스를 너무 작게 봐서 그냥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적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저는 문제를 지적할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전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썼고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그 직원 채용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과목을 추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는 대학들이 한 20년 전부터 교육하던 부분이고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를 할 때가 아니고 메타버스 리터러시를 그러니까 메타버스 교육을 전 국민한테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 나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메타버스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가 뭐 조금씩 차이 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2030년에 1,700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비판하는 미디어 오늘이란 매체는 그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그 발표되는 그 기사들 근거가 다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제가 책도 쓰고 뭐 논문도 쓰고 하면서 찾아봤는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시장 규모라고 나온 자료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모두가 뭐냐면 VR하고 AR 두 가지 합친 거를 메타버스 시장이라고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00조라고 할 때 저는 그거는 VR하고 AR만 더한 거고 그 메타버스와 직접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하면 최소 5배에서 한 10배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6하면 한 1경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30년에 메타버스 산업 규모는 다 1,700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1경원 정도 되고 그건 산업이고 그걸 경제로 확산시켰을 때는 그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10경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인식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상태에서 접근하면 다 엉뚱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국내에서는 그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게 아주 제한적인데 제가 외국 자료를 찾아보면 메타버스가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메타버스가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 메타버스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산업, 신산업이 아니라 신경제라는 걸 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마켓 맵이라고 했는데 메타버스 생태계입니다. 여기 지금 외국에는 이렇게 메타버스 생태계가 잘 완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기 한국 기업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산업이 아니라 경제로 이렇게 확대 발전하려면 메타버스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요청을 받아서 4차 산업혁명과 ESG 혁명이라는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은 카이스트하고 세계경제포럼이 만든 한국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쓰면서 썼는데 제가 그냥 ESG와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냐를 그림으로 그냥 제가 그려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있고 한쪽에 ESG 경제, ESG 혁명이 있고 한쪽에 메타버스 혁명, 메타버스 경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ESG
하고 메타버스 두 가지를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경영학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대한경영학회가 회원이 10,000명인 그 경영 분야 최대 학회입니다. 근데 1월 18일 날 대한민국 ESG 메타버스 포럼을 출범시켰고, 거기 53개 단체가 동참을 했고, 누적 회원은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IT 조선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다음에 제가 6월 3일 날 우리 대한경영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무역센터 51층에서 하는데, 대한경영학회는 한국 최대의 경영학회고 세계 최대의 경영학회가 미국 경영학회인데, 미국 경영학회는 회원은 2만 명인데 115개국에서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대의 경영학회가, 제가 미국 경영학회 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6월 3일 날은 미국 경영학회 회장이 저희 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IT조선 사장님이 이제 가을에는 ESG와 메타버스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걸 한다고 했는데, 제가 IT조선의 요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메타버스 성숙도를 평가하는 걸 하고 있고, 6월 3일 날 학회에서 일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성숙도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ESG 성숙도 평가 모형도 만들고, 또 두 가지를 결합한 ESG 메타버스 평가 모형도 만들어서 적용할 기업과 공공기관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가 칼럼이 어제 2개 나왔고 오늘도 하나 나왔는데, 어제 나온 칼럼 제목입니다. 새 정부는 ESG 메타버스 경제의 불을 켜라고 했고,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녹색 경제, 녹색 성장을 얘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차기 윤석열 정부는 아직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인수위 기획위에 MB 때 녹색 성장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녹색 성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녹색 성장은 ESG에서 이 부분만 강조한 거고, 녹색 성장을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 후보도 녹색 경제, 녹색 성장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기 정부가 ESG와 메타버스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ESG 경제와 메타버스 경제를 제대로 이해해서 다음 정부에서 ESG 성장과 메타버스 성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